네,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이제까지 이제 산물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산업 인터넷 산업 동향에 대해서 한번 그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분야별 동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산물 인터넷 산업의 분야별 동향, 인력 수급 현황을 이렇게 이제 서비스 분야, 플랫폼 분야, 디바이스 분야, 그리고 네트워크 분야, 보안 분야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나눠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산물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그 발표 순서는 뭐 개요나 국내외 동향, 적용 사례, 그리고 주요 기업의 현황과 인력 수급 현황, 그리고 국가에서는 사물 인터넷 관련된 인력을 어떤 유형의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인력 양성 유형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해요. 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학습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IoT 하면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사물의 인터넷이죠. 다양한 사물이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을 해서 인간의 구체적인 개입이나 지시 없이 스스로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 또 상호 통신하면서 각 사물들이 생성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통합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능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서비스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제공하는 그런 환경이나 기술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우리가 IoT 또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1999년에 MIT의 그 케빈 애슈턴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께서 RFID 기술을 사용한 효율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이 IoT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때도 단순한 데이터의 공유가 목적이 아니고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센서를 포함한 장치의 고성능화라든지 소형화 그리고 가격화 하락이 진행되면서 이것이 이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을 했고 여기에 상당한 수준의 컴퓨팅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또 아울러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과 같은 그런 통신 기술 또 서버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IoT에 대한 관심과 기술 개발이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게 된 거죠. 이와 같은 그 기기 및 사물의 통신 모듈이 탑재되면서 뭐 항상 유선 네트워크나 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 교환 및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인프라를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3가지 이 핵심 키워드를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anytime connection, 언제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any place connection이에요. 위치가 어디든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항상 연결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anything connection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이 3가지 축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 유형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물 인터넷은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가로와 세로축으로 나눠서 봅시다. 제일 왼쪽 편에 보면 빨간색 블럭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왼쪽 밑에서부터 볼게요.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네트워크라는 게 그 위층에 있고 그 위에는 플랫폼이라는 계층이 있고
또 가장 위에는 응용 서비스라고 하는 이렇게 4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게 디바이스, 영어로 D죠. 그다음 네트워크 N이고요. 플랫폼 P고요. 그다음 응용 서비스라고 해서 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ND라고 하는 4개의 기본 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초기에는 이제 이 모든 이 계층 간에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뤄야 할 것이 보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보호나 개인 생활 보호나 아니면 인증과 암호와 같은 그런 보안 기술들이 이 각각의 이 가치 사슬 단계에 녹아져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초기의 사물 인터넷 개념이기 때문에 이래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되면서 이제는 여기에 이 모든 SPND, SE의 또 하나의 응용 서비스로, 응용 기술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지능학습 기술이 가미가 되죠. 이것이 버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물 인터넷의 어떤 엔딩 포인트가 아니라 커넥션 포인트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디바이스 계층에서는 기본적으로 센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네트워크 계층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사물들과 공유됩니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은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비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무선 표준이죠. 802.11 이런 거 아니면 RS232C 시계열 통신이에요. 485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동통신에서는 4G나 5G 같은 이런 모바일 기술도 접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면 이제 플랫폼 계층에서 다양한 IoT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계층을 통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응용 계층 서비스에서 취급하기 좋은 형태의 정보로 데이터를 가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헬스 케어용 플랫폼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그런 건설용 플랫폼, 매뉴팩처링 플랫폼, 그 다음에 어그리컬처를 위한 그런 플랫폼, 에너지를 위한 플랫폼, 이렇게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맞는 플랫폼들이 제각각 개발되는 것보다는 공통 분모를 뽑아내고 그 위에 적용 분야별 특장점만을 여기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치자라는 개념으로 플랫폼 기술도 발달하게 됐습니다. 이런 구성 요소들에 대한 보안 기능과 구조 전반에 필요한 관리 기능도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같이 이해를 해 보시려고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일 밑에 그림에 보시면 자동차도 있고 스마트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센서나 액추에이터나 이런 것들로 최하층 디바이스 계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된 가상적인 사물, VR 기술 같은 것도 이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과정을 보면 이제 사물 인터넷을 여러분 가시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보여드렸지만 이제 여기서는 아주 심플한 형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왼쪽에는 이제 관리하기 쉬운 그런 성질,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이 이제 커버가 되겠고요. 또 오른쪽에서는 보안과 관련된 그런 특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디바이스 계층이라든지 네트워크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서포팅을 위한 그런 플랫폼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계층 같은 이렇게 4개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보안적인 요소로 관리적인 요소, 그 다음에 보안적인 요소가 이렇게 가미가 되고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IoT 어플리케이션들이 최상위 계층에 놓여지고 이것을 고객이나 기업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궁극적으로 사물인터넷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반이 되는 그런 인프라라고 여러분 이제 간주하셔야 됩니다. 지능정보기술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이런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이때 이 지능정보와 사회를 로의 전환을 촉발시킨 것이 바로 사물인터넷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또 맴스 뭐 이런 많은 신기술이 등장을 하고 이것들이 제산업 분야들을 혁신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이 도움은 결국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고 일반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면서 같은 수입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다양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게 됐습니다. 삶의 편의성을 증가시킨다든지 또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또 토탈 케어 시스템, 서비스 같은 것이 이루어지겠죠. 또 단점으로는 이런 장점이 있다면 단점으로는 혹시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지 않을까 또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자, 지능정보기술의 특징으로는 만물의 데이터화, 그 다음에 실시간 반응, 그다음에 자율 진화, 그리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의사결정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이 4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에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또 뭐 로보 어드바이저, 즉 일종의 조언자가 이렇게 로봇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런 혁신을 이용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는 무인 경계 로봇, 이 군용이죠. 국방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재난 구호용 드론을 만들어서 보고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소방 공무원이나 아니면 병사들의 목숨이나 부상 같은 것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그 바탕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능정보기술,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버무려져서 가능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사물인터넷은 기본적으로 5가지, 사물인터넷이 대분류라면요. 중분류, IoT, 소분류, IoT 응용 서비스, 그 다음에 Io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IoT 플랫폼, IoT 네트워크, 그 다음에 IoT 디바이스 이렇게 5가지 분야로 소분류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밑에 있는 이것은 이제 2018년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제일 하층에 있는 그 IoT 디바이스라는 것은 결국 IoT 환경을 구성하는 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센싱하고 액추에이팅을 수행하는 이런 디바이스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스스로 최적의 제어를 수행하는 이런 지능적인 디바이스로까지도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유형 IoT 디바이스 기술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기술이죠. 이 하드웨어는요,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생명에 숨을 불어넣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그래서 IoT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사물지능 및 분산협업 기술들로 이 IoT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기술이 최종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IoT 네트워크는 IoT 사물 간 또 사물과 플랫폼 간 연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말합니다. 근데 이 통신 기술은 반드시 에너지를 소모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에너지 소모가 적은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전력 IoT 네트워크입니다. 매시브 IoT 네트워크. 그 다음에 지연이 적은 저지연과 고신뢰성을 갖는 네트워크.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형 IoT 네트워크. 이런 기술들이 이 IoT 네트워크에서 다뤄지는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IoT 플랫폼에서는요, 이제 사물과 공간, 사람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또 상황을 분석, 예측, 판단해서 궁극적으로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통적인 플랫폼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허브 기술이라든지 또는 지능형 IoT 플랫폼 기술 그리고 상호 연동 기술, 데이터를 상호 연동시키는 기술을 말하죠. 그리고 사람과 사물을 서로 인터랙션 시켜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서 플랫폼에서 커버를 줘야 해요. 자, 그 다음에 IoT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기술이에요. 트윈은 쌍둥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사물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센싱 데이터에 대해서 지능적으로 처리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객체와 또 가상적인 논리적인 객체를 서로 동기를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마치 실제와 가상이 함께 존재하는 이런 기술이 디지털 팀 기술입니다. 이런 디지털적으로 지능화된 플랫폼 및 관리 기술과 그리고 자율 트윈 기술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돼요. 마지막으로 IoT 응용 서비스 기술은 IoT를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개인적인 분야, 공공 분야, 산업별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IoT 서비스의 동적 탐색 기술, 또 매시업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또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델링 및 활용 기술, 데이터 트랜잭션 서비스 기술 이런 것들로 응용 기술이 구성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 전략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가 정보통신정책기획원에서 이거 만들어낸 거죠. 자, IoT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은 이제 인터넷 오브 서비스라고 하는 iOS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서비스를 이제 객체별로 가상화시켜서 관리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한 것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분산 협업 서비스 프레임워크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 프레임워크 뼈대죠.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만 가지고 여기에 끼워 넣게 되면